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베이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뭔가 이 나스닥의 급락, 반면에 이제 러셀 2000의 급등. 결국에 이제 그동안 주도했었던 이 미국장 내에서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 또는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자금들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 중소형주들로 이제 자금의 이동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 오늘 다시 한번 좀 편입 처음으로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 AI 신약 개발 쪽 관련된 종목도 우선은 저가 부근에서 좀 편입을 해서 오늘 이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부각받을 시점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맞물리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CPI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나왔다는 수치는 결국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내에서 이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결국에 성장성 하면은 우리가 AI 그리고 바이오 말 그대로 기대감이 제일 많이 붙을 수 있는 그쪽 키워드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6월달 이제 7월달 최근 두 달치에 제가 생수에서 계속 매일매일 편입했던 가격들 또는 종목들의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차 목표가 달성한 기준으로 뭐 한 23%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추후에 이제 그 더 상승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한 60% 가깝게 올라갔지만 뭐 생초는 이제 누적 수익 그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예,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2차 달성하거나 1차 달성하면 거기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보면 뭐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방송에서 한 종목씩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손저가 터치된 거 9%짜리도 있겠고요. 뭐 5%도 내려왔지만 사실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결국에 빨간불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모든 내역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리뷰는 제가 사실 모든 종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 내에서 제가 이제 한 두 종목 정도만 매일 좀 픽을 해가지고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조선주들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 또는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지난밤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 미국의 이제 함정과 관련된 부분들 MRO 관련된 또 기대감이 붙는다. 그러니까 유지보수와 관련된 그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지만 사실 오늘 시장 내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의 특징들을 바라본다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밀린 종목들은 사실 오늘 다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나름대로 아랫골이 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HD현대 미포뿐만 아니라 이 조선주들 눌렸을 때 모아가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3분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 K2 전차 관련해서 국내 4차 영상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대로템도 말고 S&T 다이내믹스 또한 이 과거에 이제 이 뉴 알타이라는 터키 쪽 전차 쪽 관련해서 자동 변속기가 이제 탑재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K2 전차 관련해서 이제 4차 양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뭐 S&T 다이내믹스나 아니면 다시 한번 현대로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란드 쪽 관련된 이슈가 좀 붙었잖아요. 이 컨소시엄 이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붙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쪽과 관련해서도 이제 루마니아 모멘텀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이런 종목들 자체는 제가 항상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종목을 편입을 하고 나서 제가 왜 의료와 AI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현재가부터 말씀드리면은 31,150원이고요. 종목명은 뷰노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의료 쪽하고, 그러니까 AI하고요. 저는 이런 의료나 바이오하고 좀 융합되는 종목들이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김도우 매니저님께서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JLK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AI와 이런 바이오 산업이 좀 융합되거나 의료기기 쪽도 같이 융합될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제가 이 뷰노를 선택한 이유는 이 국내 쪽, 이 매출 쪽에서 압도적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캐시카우를 하는 그 솔루션 자체가 있고요. 이게 디카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보면서 하나씩 제가 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좀 편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볼게요. 자, 우선은 먼저 미국 시장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건 당연히 이제 CPI입니다. 근데 CPI가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좀 꺾이지 않았던 이 주거비 쪽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서 그 항목을 보시면 광범위하게 이번에 다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에 나와주면서 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의 CPI가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페드 인사들, 연준 위원들이 일제히 반색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그 명분, 괜히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던 신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CPI가 둔화되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3개월 연속, 석 달 연속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에 한두 달치의 수치만 넣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3개월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상치보다 크게 나와주면서 그 항목별로 바라본다면 결국에 광범위하게 항목별로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최근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가야 최근이거든요. 25bp 인하 가능성 또는 50bp까지도 이야기 나오는 거를 합하면은 결국에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 이상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은 S&P 500의 이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상당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던 이유는 사실 이런 중소형주들이 따라가서 같이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라 결국에 이런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 아니면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뭐 AMD나 뭐 엔비디아 이런 뭐 마이크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주도했다면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물론 성장성은 있지만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됐었을 때 그 하이힐드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일드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우량 회사들의 이런 회사채 금리하고 중소형주들의 이런 회사채 금리하고 이런 벌어졌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이미 미국장에서 힌트를 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업종들 자체가 이제는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양극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을 했던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만약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면은 저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뷰노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은 이 뷰노메드 딥카스 뭐 미국 FDA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그 AI 솔루션 쪽 관련해서 뇌졸중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JLK가 FDA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때 또 큰 수익을 좀 챙겼었는데 사실 이제 이 뷰노라는 기업도 이 FDA 관련된 이슈가 좀 붙을 수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솔루션이냐면은 제일 먼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딥브레인이라는 솔루션이고요. 이 딥브레인이라는 솔루션 자체는 이 MRI 영상 기반으로 해서 이 뇌질환 위험도를 또 예측을 해주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쪽 시장 자체가 한 4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4조에서 한 5조 정도인데 동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는 한 1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FDA 인증을 받았고 올해 4분기 정도 되면은 그 FDA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하반기에 관련해서 또 FDA 관련된 이 허가 이슈까지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바닥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차트를 관련된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 차트를 한번 빠르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JLK 보시면 우선은 바닥 구간에서 최근에 이 FDA 관련된 이런 이 뇌질환 쪽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서 바닥 구간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뭐 루닛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 예를 들어 또 신테카 바이오도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다 지금 상당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러셀리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중소형주들이 가지 못했던 거는 이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가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정말로 9월달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미 연준 위원들의 이런 발언 자체도 기존에 매파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중립적인 발언했던 부분들조차도 앞으로는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CPI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닛,
뷰노 또 JLK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의료에 관련 종목들인데 사실 지난해에는 그냥 약간 테마성으로 좀 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실적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실적 그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해외 진출 포함해서 실적도 좀 지급이자도 줄어드니까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런 트렌드들은 결국 매그니피스트 세븐 종목들이 1년 반 갔는데 얘네들도 앞으로 한 1년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사실 1년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라본다면 확실히 의료 AI 쪽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AI와 바이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수혜 업종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AI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빠르게 적용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산업이 저는 바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캐시카우 역할을 국내 매출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또 이 캐시카우 역할, 이 딥카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흡, 막 혈압, 맥박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 뇌 심정지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해주는 솔루션인데 그게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조차도 지금 앞으로 더 많은 병원에서 계속해서 도입을 또 계속해서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년 정도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주가는 확실히 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차 목표가는 우선은 34,900원, 과거에 좀 약간 저항대를 받을 수 있는 34,900원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 만약 돌파 나와준다면은 한 우선은 39,500원 정도까지 가격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6,500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공개 방송 진행을 하게 된다면 주말에 할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 자세한 일정과 내용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